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잖아요. 이 엄청난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AI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반도체 기술,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업계를 지배해온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칩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서 성능을 높인다는 거의 마법 같은 규칙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정말 물리적인 한계에 쾅 부딪힌 거예요. 더 작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인 성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엄청난 격차, 대체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그래서 해답은요, 이제 더 작게가 아니에요. 더 똑똑하게 만드는 쪽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미세화 경쟁을 넘어서 아주 혁신적인 설계 구조, 포장 방식,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 이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해결책의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차세대 칩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EUV, 극자외선입니다. 이 슬라이드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굵은 매직으로 그림 그리는 거랑 아주 뾰족한 0.3mm 샤프로 그리는 거랑 당연히 샤프가 훨씬 더 정밀하고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EUV가 바로 그 초정밀 샤프 역할을 하는 빛인 겁니다. 기존의 빛보다 파장이 훨씬 짧아서 훨씬 더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려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기술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EUV가 없으면요, 2나노미터 이하,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미래 AI와 슈퍼컴퓨터의 심장이 될 고성능 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필수 관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술인 셈입니다. 다음은 칩렛입니다. 와, 이 개념은 정말 판을 바꾸는 아이디어인데요. 하나의 거대한 단일 칩을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CPU, GPU, 메모리 같은 기능들을 각각 따로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블록들을 착착 조립해서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칩렛 방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칩은 아주 작은 결함 하나만 있어도 통째로 버려야 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칩렛은 문제가 생긴 그 블록만 쏙 빼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이러니 생산 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가고 낭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삼성전자가 만든 레고랑 인텔이 만든 레고를 합칠 수도 있나? 네, 가능합니다. 바로 이 UCI이라는 표준 규격 덕분이죠. 이게 있으니까 여러 회사가 각자 제일 잘 만드는 블록들을 가져와서 최고의 조합으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생태계가 열린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이렇게 최첨단 블록들을 손에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 블록들을 어떻게 조립해야 성능을 최고로 끌어오를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법의 중심엔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AI 연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프로세서는 엄청 빠른데 메모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메모리 월 현상이거든요. HBM은요, D램 칩을 옆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슬라이드 이미지처럼 아파트처럼 위로 착착 쌓아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서 이 경목 현상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HBM이 왜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냐? 이유는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 AI가 먹는 데이터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걸 막힘없이 공급해주고요. 둘째, 전력 효율이 좋아요. 데이터 이동 거리가 짧아지니까 전기를 덜 먹는 거죠. 데이터 센터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위로 쌓으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요. 더 작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비싼 칩들을 쌓아 올리려면 그 밑을 받쳐주는 토대도 정말 중요하겠죠? 기존의 플라스틱 판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유리 기판입니다. 완전히 차세대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플라스틱은 열받으면 쉽게 휘고 표면도 거칠잖아요. 근데 유리는 열에 엄청 강해서 거의 휘지도 않고 표면은 원자 단위로 매끄러워요. 이 근본적인 재료의 차이가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슬라이드의 숫자로 딱 나와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쓰면 패키지 전체 두께는 25%나 얇아지고 전력 소비는 30%나 줄어요.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 즉 I/O 밀도는 비교도 안 되게 늘릴 수 있고요. 이 정도면 그냥 개선 수준이 아니라 혁신이죠. 괜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AI 칩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강력한 시스템을 뛰게 할 심장, 즉 전력 공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해답이 바로 CIC, 실리콘 카바이드, 우리말로는 탄화기소입니다. 이건 그냥 기존 실리콘을 좀 좋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다른 물질입니다. 고전압, 고주파, 고온, 이런 극한의 환경을 버티기 위해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SIC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밴드갭은 전기를 얼마나 잘 제어하냐는 능력인데 실리콘보다 3배나 넓어요. 더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 안정적이란 뜻이죠. 절연 파괴 강도는 전압을 얼마나 버티냐는 맷집인데 이건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한마디로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10배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10배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 실리콘으로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고전압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는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그 새로운 가능성이 이미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에 이 사이클을 쓰면 전력 손실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고 충전 시간은 더 짧아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기술들, 사실 얘네들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 같은 거죠. 이제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는지 한번 보시죠. 마치 최첨단 조립 라인 같아요. 1단계, EUV라는 초정밀 빛으로 아주 작은 칩넷들을 만들고요. 2단계, 이 칩넷들을 유리기판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정밀하게 조립합니다. 3단계, 그 위에 HBM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서 메모리 정명을 극대화하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 CIC 전력 반도체가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에 안정적으로 피를 공급하는, 즉 전력을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AI 혁명은 불가능해요.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알아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반도체의 미래는 이제 단순히 더 작게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패키징, 새로운 소재, 그리고 새로운 구조로 이 물리적인 한계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뛰어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5가지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전략 자산이 된 거죠. 자, 이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과연 다음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